라방 시작할게요. 앞에 시간 너무 잡아먹으면 또 얘기가 자꾸 끊기고 우리 이러다가 또 5부 가고 6부 가고 이러면 여러분들 질리잖아요. 그쵸? 제가 상담 오늘 좀 많이 해서 목소리가 좀 잠기긴 했지만 물도 많이 마시고 설레이는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사실은 내 아이는 유아인데 초등 교육이 나하고 맞는 강의일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얘기를 잘 들으셔야만 유아기 때 왜 탄탄하게 아이랑 집에서 읽고 듣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이후에 아이들이 입학을 한 다음에 어떻게 초등을 연계를 해줘야 될지를 감을 잡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요, 그냥 뭐 애들하고 굉장히 재밌게 하다가 갑자기 초등 딱 들어가서는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스케줄이나 그 다음에 예전에 먹혔던 그런 홈스쿨 방식이 잘 안 먹힌다든가. 네, 지금 꼭 들으셔야 되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아마 입학 전이거나, 그리고 하긴 6살, 7살도 사실 지금부터 들어놓으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 맨 앞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어떤 분이 오늘 학원에서 8살 정도 된 아이의 영어 수준이 듣기나 이런 거는 되는데 읽기나 쓰기하고 말하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프리토킹 수준의 그것을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아이가 제가 내용을 보니까 1년 반 정도 집에서 저희하고 비슷하게 리딩을 한 거예요. 쭈누도 그렇게 했었고요. 예, 우리가 집에서 하루 종일 원어민이 같이 상주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1, 2년 나가서 외국에 살다 온 것도 아니고, 또 엄마 아빠가 그때 말씀드렸죠. 예, 멀티링구얼, 바이링구얼 안 되잖아요. 되는 분도 계시겠죠. 영어 교사 하셨던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살다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내가 잘하는 거하고요, 아이를 가르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가르치다가 갑자기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영어 유치원 다녔던 애들도 유치원을 딱 졸업하고 나서 뭐가 졸업한다? 영어가 졸업한다. 예, 되게 잘해 보였어요. 부러울 정도로. 그런데 그때 영어를 졸업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제대로 이어주지 못하면. 아예 똑같이 그런 원래 했던 영어 유치원에서 했던 정도의 노출을 이어가지 않는 이상은, 자칫 습관이 안 된 아이들은요, 홈스쿨 했던 애들보다 더 빨리 잊어버리고 더 빨리 영어가 자기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그렇죠. 졸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당부를 시키고 싶은 게,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은 아이를 이제 앞으로 또 8살이니까 입학했으니까 잘 가르치고 싶잖아요.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쭈누가 영어 퇴학기가 있었다 그랬죠. 1학기. 딱 그러니까 제가 퇴학기에 겪었던 그 어려움, 그분은 퇴학기는 아니지만, 슬럼프는 아니지만 지금 딱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막 동동동동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왜? 레벨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되도록이면 받지 마세요.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받게 되면 문제는 학원 레벨 테스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영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어떤 건지 몰랐는데 테스트를 딱 받고 나니까 아이가 모자른 부분이 확 발견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다시피 쓰기하고 말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문법이랑 이런 거 배워서 그쪽 중심으로 나갔던 아이들이 쓰기를 하니까 저희 아이가 더 뒤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왜 레벨 테스트를 받지 말라고 하냐면요, 그 마음의 준비, 엄마가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레벨 테스트의 결과를 받았을 때 거기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참고로 할 수 있는 마음 상태라면 받아도 됩니다. 간단하게. 하지만 그것이 내 아이의 어떤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굉장히 걱정을 하실 거라면 테스트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서 좀 조언을 받는 쪽에서 그치는 게 나아요. 아이가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아이에게 힘들게 하고, 아이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게 그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자, 초등학교 가면요, 유치원 때는 그래도 아이의 문제점보다는 귀엽고 생활 잘하고 뭐가 어땠어요 진행을 말해요. 근데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좀 웃긴데 아이의 문제점을 조금 더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이게 교육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본인이 맡은 그
그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의 연령이 다르고. 네, 그래서 내용이 달라지는 건데요. 똑같이 학원도요. 학원도 이 아이가 우리 학원에 들어오는 것을 엄마가 딱 결정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이의 모자른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라 어머 어떻게 집에서 엄마가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리딩을 하나요? 앞으로 쓰기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 정도 저희 학원에서 좀 보완을 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인 게 좋은 거예요. 결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레벨 테스트를 받았는데 이거 보십시오 어머니 그래프 보세요. 아이가 뭐 이렇게 읽거나 이해하는 부분은 좀 되는데 말하기하고 쓰기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좀 문제인데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영어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학원에 등록하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말하기하고 쓰기가 안 되게끔 배웠어요. 유아에. 홈스쿨은. 엄마가 가르치는 것은 엄마의 지식을 준 게 아니라 아이가 즐겁게 이해를 하고 영어를 배워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예요.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때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더라도 엄마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냐고. 저희 아이가 이게 부족하냐고. 제가 가르친 방법이 그런 거라고. 저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학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죠? 그렇죠. 저희 아이가 말을 못하죠. 쓸데없는 영어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읽기만 하는 게 무슨 영어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말리는 겁니다. 네, 선생님들이 그 원장 선생님들이 뭐 사기를 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로 가면요. 말하고 쓰는 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문법 숙제, 쓰기 숙제, 영어 읽기 쓰기 이런 거 많이 시켜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되게 바빠지거든요. 아무리 1학년, 2학년이라도 적응하는데도 바쁜데 쓰기도 많아져요. 네, 국어도 받아쓰기도 해야 되고 수학도 있고 학교 시험도 있고 그런데 학원에서는 숙제를 이따만큼 내주는 거예요. 게다가 수학학원 가면 또 수학도 이따만큼 풀어야 돼요. 아이들은요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아기 때 너무너무 즐겁게 했던 아이들이 학원을 잘못 결정하면 유아기 때 했던 재미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쓰다가 지치는 거예요. 쓰기가 처음부터 폭풍처럼 막 몰아서 쓴다고 되게 잘 쓰냐. 감정이 없는 피아노 치기가 얼마나 피아노 연주하는 거 잘 들어보시면요. 조금 덜 잘 쳐도 조금 덜 배웠어도 감정이 들어간 아이들 연주는요. 굉장히 듣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냥 배운 아이들이 있어요. 딱딱하게 진짜 그 음표만 보고 거기 감정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교는 있지만 듣기에 상대방을 이걸 우러나오게 하진 않는 거예요. 감성을. 그런 것처럼 영어도 그렇게 해서 막 다발성어로 쓰고 말하기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즐겁냐 하면 사춘기 때는 즐겁지 않은 걸 안 하겠다는 그 강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엄마랑 맞부딪히게 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요. 이 즐겁지 않은 학습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랑 대화하기가 싫어지고 엄마가 내가 무슨 말 하면 안 받아들여주고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고요. 요즘 아이들 사춘기가 빨라졌다 그랬잖아요. 뇌가 재배열을 한대요. 뇌가. 정말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뇌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알았던 우리 착한 아이, 우리 착한 쭈누, 그리고 내 말이면 껌뻑 죽고 눈물 흘리고 코 빨개지던 내 아이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말 안 듣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렇게 된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원을 다니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고르실 때 몇 군데 가보실 거 아니에요.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실 때요. 커리큘럼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진짜로 내 아이의 모자른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다 같이 거기 소수 정예지만 다 같이 가르칠 수 있는 곳인가 아니면 레벨을 좀 너무 중시 여기는 곳인가 원장 선생님 마인드를 좀 들어보면 알거든요. 자, 4명이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그 4명이 다 똑같이 배워서 나올 것 같은가요? 우리 원비는 똑같아요. 엄마들의 마음도 똑같아요. 아이들의 나이도 똑같은데요. 그 안에서 배웠을 때요. 정말 대답을 하고 빠르고 그것에 이제 동화돼서 원어민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나오는 애들은 4명 중에 1명, 많으면 2명.
나머지 3명이나 2명은요, 그걸 구경하고 와요. 그리고 남이 했던 말을 듣고 와요. 어떤 엄마들은 듣는 것도 공부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그 돈을 내면서 오고 가고 왕복 시간을 할애하면서 아이들이 남이 얘기하는 거를 듣게 하려고 거길 보내나요? 집에서 들으면 되는데, 그쵸? 집에서 들으면 되는데 왜 거기 가서 남이 말하는 걸 듣고 배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거, 지금 제가 시작하기 전에 당부하고 싶은 건요, 테스트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하실 거면 마음이 너그러워진 다음에 기다려줄 수 있고, 그것을 현실을 직시해서 얘를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었을 때, 그때 받으시고요. 참고만 하세요. 그 레벨 테스트 결과가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든가, 그것이 우리 아이의 진짜로 능력치를 다 말해주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프가. 네. 이제 또 말하기 바라가요. 잘 못하는데도 좀 빠르네. 그리고 어법이 좀 틀리더라도 문법이 달라도 좀 더 자기가 얘기해보려고 노력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굉장히 빨리 배우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내 아이가 묻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평가서에는 다른 아이와 비교한 내 아이의 모자른 것만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를 저는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니더라도 엄마가 그런 부분을 알고 시작하셔라. 그리고 이 학원 교육 전에 홈스쿨과 습관이 다져지고 있으면서 다녀야 된다는 거지. 홈스쿨은 딱 끊어버리고 유치원 졸업하듯이 엄마의 관심이 딱 끊어진 상태에서 돈을 주고 보냈을 때 얘가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환상은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시작될 거예요. 네. 준우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초등 영어예요. 그런데 학원 다닌 적 없습니다. 짧게도 없습니다. 놀이식 교육은 있지만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준우는 자유로운 영혼이라서요. 그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놀이식도 아니었고 몇 번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교육용으로 다녔다기보다 이제 주말 토요일에 엄마 아빠랑 나간다는 취지로 나갔다 온 그런 그냥 단발성인 그런 거였지, 학원이라는 개념 그리고 어떤 레벨을 갖고 배워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우는 밖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만 했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아이의 전번에 보여드렸던 부분 보여드릴게요. 저학년 때 준우는 기초 문법을 시작했고요. 파닉스도 지겹지 않게 하려고 리딩을 하면서 하는 교재를 만났어요. 우리 카페에서도 많이 그런 거 추천하죠. I do my homework. 들리십니까? We go to school. They have a dog. He does his homework. She goes to school. He makes. He watches. He sees. 준우가 되게 긴 문장을 막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얘기하고 즐겁게 춤을 추고 노래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단문형을 하고 있을 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준우는 이런 기본 문형을 지금 합니까? 예, 비밀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준우는요, 문법, 제대로 된 문법이나 또는 소통을 하면서 하는 공부가 처음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는요, 저희가 길게 했던 그 학습 방법이 아닌 새로운 것에서는 신생아예요. 그것을 엄마가 눈높이로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는 너무 힘들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I go. I fly. I have. It has a really big nose. It 들어보세요. has a very large. What? A very large poop. 똥. It's an elephant. Okay. Elephants have very long nose. Yes, you're right. So, are you ready to study? Yes, I'm ready. What did you study last year? I studied a leaf flutes and leaf blizzard. Unit 3 storms. 여기 잘 봐주세요. Yes, very good. A blizzard.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All right. There are very cold day. Oh, today? No, there. Ah. There's a blizzard. Oh. Ow. 자, 여기 보시면요.
아이의 영어 잘한다, 뭐 못한다, 발음 들려드리려고 넣은 게 아니라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교재가 있어요. 초등 가면 꼭 만나셔야 돼. 물론 얘는 세이펜이 아직 안 됩니다. 제가 쪼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재를 왜 만나야 되냐면 유아 때 학습하는 방법도 여기하고 많이 연관돼 있거든요. 이 지금 도서는요,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 시리즈라고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계시죠? 네, 아마 여기 유나인 준블리 마밍님도 요거 많이 하셨던 거로 알고 있고 몇몇 분이 이 단계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리스쿨이라는 헬로우부터 있는 그 단계에서 점점 올라가거든요. 왜 제가 이 도서를 지금 보여드리냐면요. 이 도서가요, 미국 학교의 정규 수업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많이 사용하는 교과서 4종을 핵심 선별해서 만든 교재예요. 사회, 과학, 역사, 수학, 음악 등 다양한 그 교재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었고요. 정제된 영어 콘텐츠를 진짜 영어답게, 영어를 영어답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만 담아놨습니다. 제가 이 책은 정말 입이 아프도록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도서는 나중에 초등을 가면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이 지나도. 그런데 이 도서를 만나는데 유아교육이 관계가 있느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내용들이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또는 뭐뭐 같이 생기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음악도 나와요. 그리고 또 뭐 수학도 나오고 과학도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이요, 사실은 저희가 왜 카페에서도 추천해드리는 그 윙스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기본 바탕이 되는 누리과정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도서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도서의 특징이요, 교재 단계가 올라가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생소하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어휘, 배경 지식이요, 반복돼요. 반복이 되지만 더 심화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났을 때 다음 권에서요, 똑같은 그 도서를 만나는데, 그리고 똑같은 분단이 또 나와요. 이 태풍에 대한 게 나오는데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심화가 되는데, 이게 여러 단계가 있어서 심화가 갑자기 확 되는 게 아니라 윙스처럼 갭을 어느 정도 줄여가면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씩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이 다음 단계를 만났을 때 복습을 합니다. 복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존에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을 자동으로 복습하고요. 그것에 심화되기 때문에 추가 개념을 다시 배워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도서는 그렇게 체계가 잡혀있다고 치는데 제가 왜 초등영어에서 유아 영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시겠나요? 지금 이거 얘기를 들으면 막 감이 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유아기에 제가 왜 그 가족 얘기가 나오는 ORT 기관 영어도 아주 훌륭하지만 왜 윙스나 뉴베사나 뭐 어떤 뭐 잉몬이나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알아야 될 테마 있죠. 어떤 장소, 컬러, 쉐이프, 뭐 아니면 동물, 탈 것, 소리 이런 것들을 왜 제가 추천하냐면요. 이 도서에서도 단계별대로 딥 되어가듯이 밑에 그것이 깔려있는 아이들이 초등 때 이 도서를 만났을 때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뭐 예를 들면 뭐 창작만 본다거나 또는 아니면 그 가족 얘기, 물론 그 가족 얘기가 나오는 그 ORT가 아주 재밌습니다. 저도 읽었어요. 집에 있었고 저는 이제 중고로 받았었는데요. 너무 재밌게 돼 있어서 아이들이 빠져들어요. 막 어떤 그 큰 아이는 그 신발끈을 못 매서 그거를 연습했는데 나중에는 옆에 있는 짝꿍이 신발끈하고 묶었다라든가 어떤 해프닝 같은 것도 나오고 뭐 벽지를 바른다든가 아니면 좀 판타스틱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아주 재밌죠.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일상에서 쓰는 영어를 배우면서도 또 짚고 가야 될 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글로벌화 됐을 때 쓰는 영어가 일상 영어만이 아닌 음악, 수학, 과학, 환경, 동물, 사람, 예를 들면 요즘에 준우가 배우고 있는 재활용, 지구를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서로 사실은 얘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 도서를 만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윙스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배우는 뉴베사 같은 데서 테마별로 꾸며놓은 그런 주제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멘토맘님께서 주차별로 한 번씩 그 교재를 선별해서 한 권 한 권 다 알려주고 계시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 한 권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서 머리에다 싹 소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죠. 픽션, 넌픽션 다 필요해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려면 그 어릴 때 기본 누리과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초등영어에서 이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 도서는요. 혹시 제목을 잊어버리셨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 시리즈예요. 아주 이거는 중요한 교수니까 나중에 세이펜 선생님한테 좀 졸라서 이게 소리가 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이펜이 된다면 막강한 교재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요 도서는 세이펜이 되든 안 되든 화상영어를 하든 안 하든 일단은 주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Oh no, I think lizard is scary. Yes. 여기 보세요. 이제 Actually, a tornado is coming. A 아이가 tornado can lift many things. 토네이도 하나만 갖고 대화 중이에요. It can even blow away a house, car, Yeah. and tree. Yes, it can blow many things. Or it can lift many 미국 things. 교과서는 미국의 누리과정이죠. Right. Okay, what does a tornado look like? 화상영어는 나중에 따로 제가 질문 받을게요. Tornado look like a funnel. 자, Okay, yes. That's correct. It's a tornado. 우리 집에 저거 다 있죠. 깔때기. 저희 지금 토네이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 수업하고 있죠. 집에서 엄마도 하셔도 돼요. 모양이 비슷해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교재를 한번 둘러보니까 퍼넬이라는 그런 회오리 바람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얘한테 looks like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이 look like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얘하고 비슷한 소품이 필요하겠구나 눈치를 채고 갖다 놓은 거예요. 수업 도중에도 한 번씩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놓거나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토네이도 안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뭔지 또 설명하게 돼요. Yes. Okay, a tornado Looks like funnel. a funnel. Oh no!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지 않으시면 Yes, tornado is very fast and spin. A funnel. Houses, No. cars, Cars. tree, Me. me, Oh, you. teacher. Oh no, you're teddy bear. Yes, I'm happy. Excited. 자, 준우가 프리토킹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프리토킹 타임이 있어요. 아직 길게 말을 못하던 저학년 때인데 only 해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나눌 때도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 문장이 굉장히 모자라 보이지만 아이가 표현하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틀린 부분은 나중에 다시 좋은 분위기에서 가르쳐주는 게 좋아요. 엄마의 관심은요, 아이 틀린 것만 잡아내는 게 아니라 잘한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한번 다 이렇게 정리해놨다가 아이랑 한번 그냥 기분 좋게 보고, 맛있는 거 갖다 놓고 한번 돌려보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에요, 준우가 화상영어 한 다음부터 쭉 한 달에 한 건 또는 두 건 정도 제가 시간 날 때 기록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고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편집을 하게 되잖아요. 쓸데없는 건 좀 잘라내야 되니까 너무 길면 안 보시고 또 우리 아이도 필요 없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어릴 때는 제가 편집 기능을 안 썼기 때문에 그냥 올렸는데 그 다음부터 일부러 이렇게 제가 편집을 했어요. 왜냐? 제가 아이 수업을 자꾸 돌려보면서 편집하면서 들어보니까 아이가 못하는 게 뭔지 눈치를 더 빨리 채고 잘하는 게 뭔지 어떤 발음에서 조금 그런지를 제가 말하지 않아도 같이 듣다가 준우가 캐치를 하더라고요. 여러 번 들어요. 편집하면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가서 또 자르고 또 이렇게 가서 또 연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준우가 두 가지를 배워요. 영상 편집하는 기능을 초등생인데 배워버렸고요. 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편집하고 같이 들으면서 계속 반복해 들으니까 수업을 또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기록을 제가 공부한다라는 취지도 있고요. 쭈누가 같이 보면서 스스로 캐치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학년 때. Yes, I eat ramen. 자, I ate non-spicy ramen, Dream Ramen. This is the spicy. Yes, yes. Cinema, vocabulary and grammar builder, and Unit 8. Birds are animals. 네, 편집기나 포토샵 할 때 일부러 옆에서 보게끔 해요, 제가. 그래갖고 쭈누는 지금 이미 초등학교 3학년 정도, 2학년 말부터요, 포토샵, 그리고, 그 외에 PPT라든가, 그 한글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만질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려주니까 이제 도구 사용하는 방법을 아니까 자기가 해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다 교육이에요. 일부러 보내지 않았는데 뒤에서 어깨 넘어서 보고 다 배우더라고요. 제가 학구열이 있으니까 아이도 보고 배우는 거겠죠. 저는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 배우는 것에 대한 재미를 아시면요, 아이뿐 아니라 엄마도 굉장히 많이 나이가 먹어도 발전하거든요. 제 나이를 아는 분 많으시죠?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제 나이 치고는 젊은 여성들 하는 거 웬만큼 다 따라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독학으로 다 했거든요. 제 머리를 커트하는 것도 제가 스스로 미용실 가서 선생님들이 자르는 거 뒤에서 몰래 이렇게 보고 가위 잡는 법 보고 제 머리부터 연습을 해서 지금 온 가족을 다 잘라주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제 머리나 쭈누 커트, 남편 다 제가 커트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이 제가 학원을 다닌 적이 없다는 거. 다 집에서 진짜 제가 너무 관심이 있으면 파고들어요. 그럼 아이도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아프면 공부하라고 엄마들이 말하기는 민망한데 또 아이들은 또 엄마 눈치 보고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습관이 됐으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날 수업을 빼자 그랬어요. 근데 쭈누는 그것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쉬라 그러고 쭈누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쉬게 하면서 쭈누가 스스로 그냥 학습하는 쪽으로 결과가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Fruits come from plants and animals. 자, 이것도 내용 보시면 먹이사슬에 대해서요. And vegetables come from plants. Eggs, milk, fish, and meat come from animals. 자, 지금 먹이사슬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럼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 블로그거든요. 여기 보세요. 쭈누가 뭐라고 있나요? What the birds eat, they eat. They eat worms. Eat worms. They eat worms. They eat worms. 모두 쭈누가 만든 거예요. 종이 접기도. What do bears eat? They eat fish. Here. 지금 패턴 문형을 계속 하고 Bears 있죠. eat fish. Okay.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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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yum, do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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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 블라블라 eat? eat fish? They eat 그 fish. 동물이 무엇을 먹는지. What the frogs eat? They eat. They eat fly. They eat flies. 입술에 넣어줄까? 하나씩. number 이런 종이 접기는 인터넷 찾아도 나오지만 Fly. 종이 접기 책을 찾아도 나와요. Owls eat. They eat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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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big fish eat? They eat little fish. Okay. 와, 먹었다. What do lions eat? 자, 라이언 보여드릴게요. 요거 다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Meat. 휴지 심지 있죠, 휴지 심지. Meat. Lions eat. 휴지 심지를 아이가 만들게 하세요. 휴지 심지에다가 몸통도 색깔, 컬러 이런 것도 아이가 직접 결정하게 해서 이렇게 둘러서 붙이고 얼굴만 그리게 하세요. Meat. 그 얼굴이 동그란 거 Eat meat. 대고 그리면 되거든요, 크기는.
meat. very good. No meat. 보세요. 먹은 걸 어디 들어 넣는지. 뱃속에 넣은 거야? 다 먹었어? 오케이. 다 먹었어. 오케이. 고기 다 먹었었네. 자, 이거 만드는 게 별게 아니에요. 보시면 집에 있는 곰인형, 그 책에 나오는 것들을 집에서 찾는 거예요. 집에서 찾는데 없으면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너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다 만들고 다 그려야 될 것 같고, 쭈누맘은 그림이라도 잘 그리지, 난 그림도 못 그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졸라맨이라도 상관없다 그랬죠. 우리가 이게 사자라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꼬부랑 글씨를 이렇게 쓰듯이 해놓고, 이건 뱀이야, 스네이크야 했으면 그건 스네이크예요. 우리만의 약속인 거예요. 아이와 나만의 약속.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상상력을 키우고, 즐겁게 했으면요, 그림 잘 그리는 아이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물통, 생수병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휴지 심지를 많이 사용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자, 아까 여기 뭐 했어요? 아플 때. 먹이 사슬. 그쵸?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요, 그냥, 우리가 보기엔 단순한 패턴 문형 같았어,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아이랑 재미있게 공부하고 갔을 때, 그 뒤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좋은 교재를 만나면요, This is the food pyramid.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There are 5 food groups on the food pyramid. They are grains, vegetables, fruits, milk, and meat. Your body also needs fats, but only in a small amounts. 들리시죠? Grains are foods like rice and bread. Vegetables are foods like carrots and lettuce. Eat more food from the bottom of the pyramid. Eat less food from the top of the pyramid.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이, 그리고 누리과정이나 어떤 분야별 지식이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다. 그냥 애들이 배우니까 뭐 그래, 곰이 뭐 꿀을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물고기를 먹는다든가, 또 우리 고양이는 쥐를 먹는다든가, 이렇게 그냥 뭐 그 패턴 문형 하나 때문에 이 한 권을 만들었구나, 뭐 이 도서들은 10권인데 다 비슷한 문형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꼭 배우고 가야 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그 패턴 문형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똑같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나서 그 도서들은 그런 취지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 나갔을 때 제가 아까 굉장히 좋은 미국 학교 정규 수업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그런 교과서를 밀집해 놓은 그런 도서들을 만나면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소화를 시키든 일부만 소화를 시키든 어쨌든 받아들이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애들을 만난다면 그 전에 있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만난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게 될까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쭈누랑 많이 공연을 다녀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니까 얘는 그 노선을 다 보거든요. 제가 길치라서 얘가 나를 끌고 다닐 정도인데, 어느 날 깜짝 놀랐던 게 쭈누 친구들 중에 자가용만 타서 지하철 타고 다니거나 또는 뭐 이렇게 버스를 타는 거를 전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서 일부러 지하철을 타고 체험학습을 간다던가 버스를 갈아타고 가는 그런 것들도 수업으로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체험 수업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모든 교육은요, 생활 속에서 있고 대화 속에서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저쪽의 가르침이 가르쳐준 것이 나중에 단계가 더 업이 됐을 때 더 다음 단계를 배울 수 있다는 거. 그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그거고요. 아이들의 레벨을 맘대로 정하지 말자. 참 그런 어떤 평가서가 나왔을 때는 참고만 하자.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요. 유튜브에서 아마 이 장면을 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이걸 넣은 이유는요, 아이들이 영어 동요도 좋아하고 이러는데요, 사실은 저는 쭈누하고 한 가지 같이 하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쭈누가 좋아하는 노래를 제가 반드시 저도 들어요, 집에서. 저는 요즘 가요를 듣는 게 아니라 쭈누가 말하면 그거를 같이 들어요.
저도 막 외울 정도로 들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리코더를 배우는데 애가 음감이 조금 있는지 학교에서 시킨 그 악보가 있는 그런 게 아닌데도 문리버를 집에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리코더로. 너무 듣기 좋아서 이날 연습도 없이요. 그냥 기본 실력으로 리코더만 부르던 아이한테 노래를 불러달라고 제가 시켰고요. 요 음을 제가 이제 핸드폰에 저장해서 제 핸드폰에 이제 그 벨소리로도 해놓고 그랬었어요. 요거 한 번만 들려드릴게요. 딱 한 번만 연습한 거예요.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맞아요, 세이바. Oh, dream maker, you heart breaker, wherever you are going, I'm going your way too. Dreamers love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nother world to see. We're after the same rainbow sand. Winking round the bend, the huckleberry friend. Moon, river, and me. He plays the piano.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좋죠? 네, 한글 자막 없어요. 예, 없고 그냥 부른 거고요. 제가 너무 그때 이제 좋아서 한 번만 더 변성기 오기 전에 노래 하나 들려달라 그랬는데 두 곡을 연습하는 중간에 변성기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아주 아기 때 노래했던 거 말고는 제대로 저를 위해서 노래해준 게 이게 한 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아이들하고 영어 교육할 때 책만 보지 말고요. 사실 아이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괜찮은 팝송도 많이 있거든요. 맑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발음하기 쉬운 그런 것도 많아요. The End of the World라든가 이런 문리버라든가 또 그리고 또 뭐 있지? 뭐 딛고 일어서서 뭐 이런 의미가 있는 어떤 되게 유명한 그런 곡도 있는데 쭈누는 그런 곡을 저랑 많이 지금 갑자기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랑 같이 영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팝송 그리고 재밌는 거 뭔가를 같이 나누는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다음에 공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꼭 해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잘하든 못하든요. 노래가 조금 엉뚱하더라도 꼭 이렇게 남겨놓으세요. 영상으로. 꼭 남겨놓으세요. 잊어버리지 않게 어디 기록해 놓으시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노래하는 걸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싫으면 블로그에 나만 볼 수 있는 비밀글로 저장을 해두셔도 됩니다. 이 컴퓨터는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제가 많이 날려봐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쭈누가요. 가장 말을 안 들었던 때예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하나. 저 여기 지금 쭈누 머리 보이십니까? 앞머리? 예, 요게 이날 수업 있는 날요. 화장실 들어가서 엄마처럼 커트를 해보겠다고 앞머리를 완전히 다 잘라놨어요. 이마 위로. 핑킹가이처럼. 예, 이럴 정도로 제 말도 안 듣고 호기심도 많고 막 가진 그런 말썽을 부리던 나무집 시리즈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그 특효약을 만들겠다고 막 세제랑 뭐랑 가루랑 같이 막 양말도 담갔다 빼고 해서 했던 물을 어디 이렇게 케이스에다 넣어서 친구랑 신비의 약이라고 먹겠다고 하는 걸 제가 그걸 뜯어말리고 떼쓴 적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다행히 별일은 없었고요. 제가 계속 지켜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시기가 아이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예뿐이 아니라 상상에 사로잡히고 현실하고 그 경계를 잠시 못 느끼는 폭주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우리 쭈는 앞머리가 그래서 그런 건데 한번 보실게요. Oh, easily. He has breakfast early. He drives his car carefully. She is a very clever woman. You study hard. She studies a lot. We ride a bike fast. Oh, sorry. He usually watches TV.
Okay. 말하는 것에서도 좀 뭐랄까 장난기 좀 있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Bye bye. 자, 이렇게 그 막 폭주하는 시기가 지나가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또 대화에서 이렇게 또 돌아옵니다.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to sing and dance? How about playing an instrument? There are many musical instruments. Let's learn about some fun instruments. What are the names of these instruments? That's right. They are the drum, triangle, and xylophone. We call them percussion instruments. Percussion instruments are fun to play. You hit them with your hands or a stick. Can you name another percussion instruments? Did you think of the tambourine, the cymbals, the castanets? That's right. They are all in the percussion family. Let's play them. The drum has a drumstick. You beat the drum with a stick. The xylophone has a stick too. You tap the xylophone with a stick. You shake the tambourine with your hands. You bang the cymbals with your hands. And you click the castanets with your fingers. 자, 이거 보시면서요. 보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재들을 만날 때 이렇게 악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고 분류해보고 영어로 얘기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아이들이? 그런 교재를 많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리더스, 뭐 아니면 처음에는 뭐 그림 동화 같은 그런 픽처북 이렇게 보다가 확장형 교재 조금 보다가 그리고 초등 가면은 문법 해야지, 파닉스 해야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나요? 이런 정보를 바로 원어민 아이들이 학과 과목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짜 영어다운 영어. 제가 쭈누한테 막 영어를 막 많이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에 몇 번밖에 못하는 그런 스케줄이기 때문에 습관만 다지고 가자 이러고 이 교재를 만났는데 너무 선택을 잘했어요. 이 교재를 만난 것도 잘했고 이 교재로 화상 영어를 해주는 또 그곳을 만난 것도 너무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화상 영어 혹시 하게 되시면요 반드시 교재를 보세요. 그냥 컨텐츠에 막 왜 게임하듯이 컴퓨터로 하는 거 그런 것만 막 주구장창 있는 그런 데는요 사실은 그렇게 제가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아이들이요 화면이 빠르게 지나가고 그다음에 생각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하듯이 즐기는 그런 분위기에서만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요 길게 가지 못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이가 먹으면요 또 유치해서 하지도 않고요. 그럼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교육이 단계별대로 심화될 수 있게끔 가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역시나 제가 걱정했던 대로 뒤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6차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좋은 걸 많이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자꾸 늘어지네요. 네, 지금 이제 쭈누가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쭈누한테 뭘 시켰냐면요. 요거 잘 들어주세요. 동생들한테요. 온라인에서 아는 동생들한테 네가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한테 리딩을 해줘라.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면요. 누구누구에게 해서 아이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누구누구야 나는 쭈누야 내가 이렇게 이 교재를 읽어줄 거니까 너 이제부터 이 오빠처럼 잘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해놓은 게 많이 있어요. 예, 그 튼튼 영어 그 게시판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자기가 학생일 때 리딩하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무리 눈치를 안 줘도 엄마 눈치 보면서 좀 읽는 게 없지 않아 몇 %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잘하고 싶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지금부터 네가 선생님이야. 너가 선생님이야. 너가 가르쳐주는 거야.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하면요, 그 당시부터는 아이가요, 평상시 자기 실력보다 더 잘하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틀리잖아요? 그럼 다시 녹음하겠다 그래요. 영상 다시 찍어달라고. 그러면 그날 그 아이를 읽어주기 위해서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책,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를 뽑기 위해서 아이가 리딩을 하게 된다고. 그날 그걸 뽑고 시상을 해야 되니까. 그것처럼 어떤 아이들한테 내가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그걸 하게 되면 아이가 그 영상 속에서요 더 열심히 리딩을 하고
틀리지 않고 걔네들이 내가 선생님이니까 날 보고 하잖아요. 다시 녹음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한 책은 20번까지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된대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자, 지금은 뭐냐면 그 방법을 저는 초등 때도 썼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문법 교재를 갈 때 네가 한번 선생님이 돼서 나한테 설명해봐라. 너 이거 이해해? 너 이거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준우가 알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가 한번 선생님이 돼봐. 했더니 이제 지금 저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Unit 3, there is R. 문장 공식을 배워볼 텐데요. There is R은 방에 고양이가 있다. 하늘에 별이 있다. 있다처럼 뭐뭐이 있다라고 할 때 쓰는데 이런 것처럼요. 얘는 There are stars in the sky.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두 번째는 There is와 There are를 어떻게 구분해서 쓰는지 나와 있어요. 뒤에서 나오는 주어가 단수이면 There is, 복수이면 There are를 써요. 근데 단수 복수가 뭐냐면 단수는 한 가지, 한 명, 한 개 뭐 이런 걸 뜻하는 거고 복수는 여러 가지, 여러 개, 여러 명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there is, are 부정문구,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게요. 부정문은 비동사 다음에 not을 넣어요. There is much water in the cup에다가 there is 다음에 not만 넣어주면 돼요. There is not much water in the cup. 의문문은 there are many books on the desk. 그러니까 there와 비동사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are there many books on the desk? 이 있다. 자, 이제 수와 양을 표현할 때 쓰는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을 셀 수 있는 명사로 표현하면 many, 많은을 셀 수 없는 명사로 표현하면 much가 됩니다. 약간 있는을 셀 수 있는 명사로 만들면 some이 되고 똑같아요. 셀 수 없는 명사로 만들면 똑같이 some이 돼요. 자,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 some은 모든 명사예요.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 네. 꼭 이렇게 지저분하게 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선생님을 해야 돼요, 선생님? 네? 이렇게 지저분해야만 공부를 잘하는 선생님 같으신가요? 됐거든요? 완전 무슨 뭐 고시생이냐 이거 뭐야? 네. 오늘 강의가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엔 한 5분에서 8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번엔 아마 여러분이 오늘 좋아하셨던 그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서 나올 거예요. 아마 다음부터 나오는 게 벤의 영어 이름 벤이거든요. 벤자민. 행운을 가져다주는 아이라 그래서 벤자민으로 지었고 어릴 때는 벤으로 불러요. 영어 이름 벤의 그 2차 성징 변성기가 시작되는 그쯤이 아마 다음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조금 놀라실 거예요.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서 그래도 그거는 누구나 이제 와야 되는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옛날에 예뻐해 주셨던 그 준우도 어릴 때 준우도 좋지만 2차 성징이 지나가고 있는 키 크고 그리고 목소리가 굵어진 준우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 블로그예요. 요거 파닉스 어떻게 찍고 가셨냐고 가끔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냈는데 잠깐만요. 파닉스를 보시면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거기 나와 있는 파닉스들도 이렇게 쉽게 되어 있잖아요. 준우는 세이펜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알아보고 발음도 찾아서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세이펜이 되니까 여기 보시면 리딩 하듯이 하는 걸 좀 많이 했어요. The seal and the sea lion. Seal slide on the ice. Sea lion slide on the ice too. Seals and sea lions are cousins. Seals have whiskers. Whisker? Whiskers. 이렇게. 그렇지. The elephant seal is the biggest seal. One elephant seal weighs 3,006 kilograms. Ding.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라임이라는 거 아시죠? 라임. 예, 같은 그 파닉스 계열의 라임이 일부러 짜맞춰져서 문장이 되어진 그런 파닉스 도서예요, 이게. 푸는 것도 했지만, 저는 이런 그 라임이 많이 들어간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는데 틀리지 않고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도서로 했었거든요. 지금 더 좋은 카드들 많이 갖고 계시죠? 이렇게 카드 놀이도 좀 하고요. 이렇게. 파닉스 계열의 문장이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자, 여기 보세요. quiet라는 그림은 입을 딱 다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을 한다든가 글자 옆에 여기 지지지지 이렇게 지퍼로 그림을 그려요. 재밌죠? 그리고 퀸은 꼭 왕관을 자기가 다시 그린다든가 또 이렇게 문장, 자기가 있었던 문장을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갖다 쓴다든가 또 이렇게 다시 나오면 또 다시 R에 대해서 자기가 여기서 무슨 말을 했었냐면 기억나는 게요. 엄마, 내 그림을 그리는데 장미는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장미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래서 제가 너무 장미꽃 같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그렸다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 지금 네가 그린 거는 분명히 장미꽃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든가. 로봇을 하는데 로봇을 여자 남자를 이렇게 갈라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자 남자를 이렇게 굳이 따로 해놨어? 그랬더니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머릿속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애들이 지나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이 그림이나 배우는 것에서 다 이렇게 배어나와요. 링은 그리면서 엄마한테 나중에 꼭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공부를 할 때요, 우리끼리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쓰기는 제가 일찍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보드판으로 아이가 따라서 그리다시피 하는 것부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제가 먼저 쓰고 제 글씨를 보고 아이가 따라하는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아이랑 파닉스는요, 문장으로 했습니다. 예전에 튼튼카페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제가 기록했던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영상하고 아이의 그 즐거운 저랑 대화했던 것도 다 기록해요. 제가 요거 지금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이 어록 같은 거 기록하고 계신가요? 이 영어하고 좀 무관한데요. 이제 끝나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꼭 아이들이 기발한 이야기를 하면요, 너무 재밌다 그러고 톡으로만 가족이나 지인하고 나누지 마시고요, 그거를 기록을 해두세요. 제 블로그에 쭈누에 어록이 담긴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제가 아무리 쭈누를 혼내든 아니면 예뻐하든 어떤 감정이 들든 간에 아이가 그 하루마다 저한테 하는 말 중에 기록해야 될 말들이 있어요. 내가 느끼면서 많이 컸네? 이런 말도 할 줄 아나? 깜찍하다 또는 기발하다, 이거는요 꼭 기록을 해두세요. 그래야만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 어록에서 나오거든요. 아이 심리라든가 좋아하는 거라든가 나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것도요 그 기록에서 아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언제 도움이 되냐면 사춘기 때 도움이 됩니다. 네, 쭈누맘의 생각 한 조각도 제가 지금 따로, 원래는 어떤 포스팅마다 밑에 제가 생각한 조각들을 기록하다가 그 구독자들이 생겼어요. 그 조각이 너무 좋다고 따로 이렇게 모아달라 그래서 지금 한 3년째 쭈누맘의 생각 한 조각이라고 제가 그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서 매달 조각으로 만들어놨던 그 생각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제가 달별로 해놓고 있어요. 네, 거기서 보시면요, 육아하면서 많이 공감되시는 이야기, 그리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애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는 글들이 있거든요. 꼭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제가 적당히 끊어서 아까 12시 한 5분 정도에 제가 다시 방송을 시작했는데 지금 12시 1분이니까 한 4분 남았거든요. 혹시 저한테 짧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네, 맞다. 이벤트 오늘 제가 얘기하느라고 여기 말창을 다 보지 못했거든요. 그걸 보면 제가 얘기할 걸 까먹어요. 우리 아마 멘토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아니면 내일 그 세미나 갔다 와서 요거 제 방 종료되기 전에 제가 다 보면서 많이 참여해 주신 분 3분 정도 뽑아서 제가 낙관이나 인장 선물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지금 올라가는 게 인장 선물 드린 분들이거든요. 빨간색. 네, 블로그 주소도 제가 이거 유튜브나 이런 거 올릴 때 카페에 글 올리면서 제 블로그 주소도 하나 올려드릴게요. 바로 가기. 오늘은 좀 여유롭게 인사 나누고 그만할게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6차까지 갈 것 같아요. 6차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어 성장기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끝내고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어떤 책 한 권으로 육아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거 있을 거고요. 쭈누랑 어떻게 놀았는지 꼭 한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미술 놀이라든가 쭈누랑 뭐 남매 카드를 얘가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할 때 제가 기록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또 유치원에서 아이가 뭐 이렇게 언어 전달 같은 거 가져왔는데 되게 그거를 까먹어서 기발하게 저한테 설명한다든가 이런 것들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28초 남았어요. 우리 인사해요, 이제. 오늘 방송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떨리고요. 끝나고 나서도 모자른 게 있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좀 더 많은 걸 전해드리고 싶은데 모자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드라마를 이기고 제 거를 보러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